하나, 둘, 셋. 어느덧 무덥던 진짜 힘들었잖아요. 이번에 여름 진짜 더웠고 비도 너무 많이 왔고 그러던 여름이 갔습니다. 네, 가을이 오고 있네요. 저희 최근에 한 작업들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18일 날 헤어리 배치를 파종을 했습니다. 헤어리 배치가 어떤 작물이냐면은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녹비 작물인데 풋거름이라고 하죠. 그 식물을 키워서 어느 정도 성체까지 됐을 때 걔네를 이제 땅으로 환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기질 퇴비가 되는 거죠. 저희는 따로 화학 비료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그리고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기질 퇴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헤어리 배치를 이제 키우기로 결정을 했고 한 4kg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줄 파종을 해서 그런지 넉넉하게 파종을 했습니다. 보통 그 헤어리 배치를 파종량을 보면 10아르에 한 4, 5kg 정도 파종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 밭이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홈일이랑 헤어리 배치를 홈파를 할 예정이고 홈파 할 때 비율이 1대5 정도, 헤어리 배치가 1이고 홈일이 5 정도 비율을 맞춰서 파종을 하면 좋다고 하길래 고려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계를 최대한 쓰지 않기 위해서 파종기,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파종을 해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여기 춘향면 임대사업소 농기계 빌려주는 데에서 임대를 해서 하루 헤어리 배치 파종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고요. 하루에 5,000원 발생했습니다. 파종기를 처음 써봤는데 세팅은 좀 처음에는 번거롭더라고요. 세팅만 번거롭고 세팅이 완료돼서는 아주 수월하게 파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리 배치를 줄 파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파종기를 선택을 했고요. 보통은 3파 손으로 흩뿌리거나 비료 살포기에 연결해서 그냥 3파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여건상 일일이 파종기로 줄 뿌림을 했습니다. 뿌리고 나서 로터리,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생략을 했거든요. 생략한 이유는 땅을 경운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덮어주지 않으면 이 씨앗이 발화를 안 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발화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발화한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아직 발화 안 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잘 발화한 게 있고, 그래도 걱정했던 거와 달리 발화를 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파종한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발화를 했습니다. 농사도 오하열. 오케이. 들고 있는 거 맞아?
헤어리 배치 자세히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이파리, 이쪽이 배아라고 하나? 종자의 몸통에서 이렇게 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뿌리가 박혀 있어요. 뿌리 가까이 있는 색깔이 약간 보라색인데 점점 끝으로 갈수록 녹색. 그리고 잎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종기로 줄지어서 모내기 한 것처럼 파종을 했는데 그 모양대로 헤어리 배치가 이렇게 싹을 틔웠습니다.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요놈들입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면서 자라고 있어요. 얘가 헤어리 배치예요. 너무 기특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파종을 하니까 씨도 적게 들고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산파보다는 좀 힘이 들긴 한데 그나마 기계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했더니 씨값도 적게 들고 이렇게 깔끔하게 자라나니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사이사이에 아마 저희는 호밀을 또 파종을 할 것 같아요. 호밀은 마을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국립종자원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밭은 제초제를 안 치니까 이렇게 여유가 되면 이렇게 풀이 계속 자라요. 이 잡초색도 짙은 녹색이 있고 이렇게 옅은 연두 색깔이 있네요. 그 명절 동안 도시에서 이런 녹색과 연두색을 전혀 못 봤었는데 밭에 오니까 아주 힐링됩니다. 잡초 보고 힐링. 이거는 메밀꽃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올봄에 메밀을 뿌렸었는데 완전 망했었거든요. 잡초한테 완전 치여가지고 봄에 뿌렸던 메밀이 지고 씨앗을 떨어뜨려서 가을에 다시 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와야 돼. 뭐 너무 많이 나오는데? 20kg 다 부을 거잖아 우리. 응. 이 정도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여러 번 왔다 갔다 줄이고 할 거야? 좀 줄여?
호밀 파종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벌써 이만큼 키가 자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희는 로터리 안 치고 예초하고 잔사 그대로 둔 채로 파종기로 줄파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의 다 발화를 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줄파종 한 대로 잘 자랐어요. 헤어리 배치랑 호밀은 이렇게 자라서 겨울에도 초록초록하게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도 아주 쑥쑥 잘 크겠죠? 기대가 됩니다. 이 줄파종 한 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록색, 이 초록색 애들은 헤어리 배치, 그 다음에 여기 호밀, 그리고 다시 헤어리 배치, 호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호밀을 저희가 헤어리 배치 사이에 두 줄씩 파종을 했는데 여기는 좁아서 한 줄씩밖에 안 됐나 봐요. 두 줄씩 된 것도 있고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성공! 우리가 호밀이랑 헤어리 배치를 녹비작물로 파종을 했는데 녹비작물 파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비작물은 이제 탄소순환농법의 한 꼭지입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까지 이 정도 자라요. 한뼘 정도. 이게 이제 눈을 맞고 서리를 맞고 이렇게 월동을 하게 되거든요. 봄이나 여름 되면 자기가 클 만큼 커요. 그러면 갈거나 베어서 아니면 눕혀서 땅속으로 환원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걔가 유기질 비료가 되는 거죠. 질소 비료 역할도 하고 탄소도 이제 땅속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런 녹비작물을 심는 거고, 녹비작물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잡초도 똑같긴 해요. 그냥 일반 풀들, 야생 풀들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성분 자체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헤어리 배치라는 작물을 선택했는데 그걸 책에서 봤을 때 엄청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꼭 헤어리 배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작물도 많습니다. 그런 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뭐 녹비 작물 그리고 피복 작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풀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만큼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풀이 존재하면 좋지만 올해는 야생 풀보다는 헤어리 배치랑 호밀로 복비작물을 이용을 해보고자 파종을 했고 내년에 보고 더 다양한 종자들을 파종을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야생풀로도 베어서 멀칭을 하거나 녹비작물로 쓸 수는 있지만 올해 저희 밭에서 나는 야생풀들이 쑥이나 개망초 그리고 한삼덩굴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 애들을 저희가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녹비작물로 쓰기에는 힘든 과정이 다루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편하도록 녹비작물을 선택을 한 것도 있어요. 질소 고정을 잘 해주고 녹비작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그리고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월동이 되는 식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클로버 같은 거랑 알파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클로버, 알파파, 뭐 수당그라스, 호밀, 청보리, 잔디 등등 녹비작물 플러스 피복식물. 그런 애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좀 공부를 해보고 더 다양한 식물들을 파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끝!